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이탈리아가 폴란드와 스페인의 차기 전차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탈리아와 폴란드 모두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차기 전차 사업인 MGCS 참여를 희망했다가 독일과 프랑스의 반대로 사업 참여를 거절당했던 나라들이란 점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업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는 이득이지만 폴란드에게는 별 이득이 없는 사업입니다. 우선 이 소식을 보도한 폴란드의 디펜스24의 기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는 나토 동맹국과 공동으로 새로운 주력 전차 개발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은 이탈리아 전차인 시오나리에테 MBT를 대체할 것이고 폴란드는 제안을 받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 국방부는 폴란드를 포함한 일부 EU 국가들의 손을 내밀었고 전차 플랫폼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분석은 현재 폴란드 국방부에서 진행 중이라고 폴란드 국방부 운영센터의 언론 부서가 알렸습니다. 차세대 전차의 이탈리아 폴란드 공동 개발에 대한 제안은 레오나르도 폴란드와의 인터뷰에서 레오나르도 폴란드의 사장인 마르코 루포가 작년에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레오나르도와 PGG 그룹이 제공하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MBT가 공동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말했습니다. 루포는 또한 이탈리아 군대가 이미 시오나리에테 MBT를 대체할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전차는 이탈리아의 차세대 전차가 될 것입니다. 스페인은 이탈리아 MBT와 관련된 협력의 맥락 안에서 고려되고 있는 또 다른 나라입니다. 디펜스24는 스페인 군부대가 이탈리아 제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폴란드와 접촉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탈리아와 관련된 차세대 MBT 프로젝트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폴란드 PGG 그룹은 여전히 국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MBT 개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방향과 업무 분담을 정의하기 위해 파트너 선정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PGG는 이 분야에서 여러 잠재적인 파트너들과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방향 선택은 업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습니다라고 PGG 그룹은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독일과 프랑스가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인 MGCS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은 가시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보아스트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안네그레트 독일 측 파트너와의 회담에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의 속도를 높여야 하고 이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폴란드가 주장한 가속화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채택한 일정에 따라 새로운 MBT가 2035년에 제공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스케줄은 레오파드2와 르클레드 전차를 운영하는 독일과 프랑스에게 적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구식 T-72 및 PT-91 전차를 이른 시간 내에 교체할 경우 이는 최적의 스케줄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MGCS 프로그램은 폴란드에게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울프 프로그램에서 대체 경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제안은 국제적 협력 노력을 구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울프 프로그램의 제안입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은 한국군이 운영하는 K2 전차의 새로운 변형인 K2PL MBT를 폴란드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K2PL의 부품을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고 조립하자는 폴란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이 제안은 재정 부분에서도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국방 부문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협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울프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결정은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폴란드의 산업이 이 프로젝트에 최대한 깊이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입찰자 간의 경쟁은 전차 플랫폼 개발을 다루는 시설뿐만 아니라 폴란드 전차와 업계를 위한 최상의 제안을 선택하고 세대 간 도약을 만드는 길을 열 것입니다. 이상이 기사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면 폴란드는 육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구식 소련제 전차 T-72와 국산 주력 전차인 PT-91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신형 주력 전차 조달을 검토 중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차기 주력 전차인 MGCS 프로그램 합류를 타진했으나 거부당하자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MGCS 합류를 거부당한 이탈리아가 앞장서 차기 주력 전차의 공동 개발을 폴란드와 스페인에 제안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육군의 주력 전차인 시오나리에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차기 전차가 필요하며
같은 차기 전차를 필요로 하는 나토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국제 개발을 하는 프로그램 구성을 검토 중이며 이 프로그램 참여를 폴란드와 스페인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제안을 받은 국방부가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G는 우리는 국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주력 전차를 개발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탈리아가 제안한 공동 국제 개발에 참여할 국가의 선택이나 워크쉐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의에 맡겨져 있어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다면서 이 같은 국제 프로젝트의 성패는 규모가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실행 가능하며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로 한다면 최소한 23개국이 개발에 관여해 채용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PGG는 우리나라의 현대로템과 공동으로 K2P의 현지 생산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이탈리아의 제안에 발목을 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K2 전차를 재설계한 K2PL은 10톤 이상의 장비와 장갑을 추가할 수 있고 폴란드에서 개발한 자체 센서와 통신 및 전투관리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K2PL에 대한 해외 수출권과 5회사인 현대자동차그룹의 폴란드 직접 투자, 그리고 한국 정부의 융자가 결합된 종합 패키지로 폴란드 산업의 안정적인 고용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폴란드 현지 언론의 평판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한국의 K2PL에 대한 제안과는 다르게 이탈리아가 제안한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은 폴란드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및 스페인과 공동 개발한 차기 전차가 개발국 이외에도 팔리면 폴란드 방위 산업에도 혜택이 크지만 이탈리아와 폴란드 그리고 스페인의 차기 주력 전차 수요는 1000대에서 1300대 정도이며 이 중 500대에서 800대, 즉 절반 이상이 폴란드 육군의 수요로 충당될 것으로 보여 이탈리아나 스페인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구미가 당길지 모르겠으나 폴란드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자국의 수요를 다른 나라에 나누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썩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폴란드 국방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 전차의 배치를 서두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전차의 공동 개발은 이해 조정에 시간이 걸려 아예 주력 전차를 신규 개발하자는 이탈리아의 제안에 흥미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것은 정치적으로 폴란드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이탈리아가 제안한 차기 전차의 국제 공동 개발은 폴란드 육군의 수요가 기반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제안을 폴란드 측에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전차를 공동 개발하여 자국의 전차를 업그레이드하고 해외에도 판매하려는 묘수를 냈지만 폴란드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이든 경쟁자가 없었던 폴란드의 차기 전차 사업 계획인 울프 프로그램에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한 것은 확실한 것이니 우리나라로서는 폴란드의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